출연진 여러분을 무대 위로 모셔서 지금부터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남자 출연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좀 모시고 무대 위에서 좀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장 먼저 아까 뭐 배짱이라고 표현이 되긴 했는데 저는 이분이 정말 마성의 츤데레 이 표현이 딱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긴 어게인의 음악 감독 유희열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대 위에 여기 X 표시를 해뒀는데요. 거기가 조명이 가장 잘 받는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거기 서서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에 카메라가 가장 많은데요. 가운데 보시고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잠깐 취하셔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원하시는 포즈가 없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네, 마성의 츤데레 음악 감독 유희열 씨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실 분은요, 뭐 도전의 아이콘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소개를 하셨고요. 하지만 유희열 씨는 그냥 락 바보라고 소식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내추럴본 락커 윤도현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X 표시된 곳에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옷 매무새 가다듬으실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보실 텐데요. 가운데 카메라가 많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도현 씨, 이것도 사진에 대한 도전인가요? 이런 포즈들?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마지막으로 중앙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포즈 살짝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뼛속까지 락커 윤도현 씨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분은 역시 뭐 범상치 않으십니다. 오늘 정말 포토제닉한 모습으로 와주신 이분이 저는 영상 보면서 가장 부러웠거든요. 눈호강, 귀호강 제대로 하고 계실 노홍철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네,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 갈게요. 네, 역시 정면 봐주시고요. 네, 귀호강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눈호강.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범상치 않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홍철 씨, 오늘 의상 콘셉트가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울리는데 네. 따로 죠 아니요. 활용점정이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그렇거든요. 네. 표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이 무더위에 딱 어울리는 샌들까지 신고 오신 우리 노홍철 씨 비긴 어게인에서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협찬 간접 광고 하시는 건가요? 네. 자, 잠깐 무대에 계시면 저희 출연진 3분 모시고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희열 씨, 윤도현 씨, 노홍철 씨 모시고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네, 이어서 제작진과 함께 사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누나가 지금 주차장이라는데 네. 오면 같이 찍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지금 먼저 3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대로 또 저희가 신속히 모셔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중앙에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을 해주시기를. 오른쪽 시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우리 비긴 어게인의 홍일점 우리 이소라 씨께서 곧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주차장에서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그럼 먼저 PD님 모시고 일단은 네, 내부 먼저 사진을 찍을까요? 네. 자, 비긴 어게인을 이끌고 계신 오윤환 PD님과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셨습니다. 이소라 씨께서 오셨는데요. 네 분 모시고, 네. 이소라 씨가 중앙에 서주시면 사진이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선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핫스팟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 서주시면 아주 뽀얀 사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 시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선을 가운데 쪽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윤환 PD님께서 합류하실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이 앞서 보신 그 환상적인 영상의 주인들이십니다. 우리 비긴 어게인을 이끌고 계신 모든 분들, 시선은 짧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뭐 비긴 어게인의 건승을 기원하는 그런 혹시 포즈들이 있으시다면 마음껏 방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아, 이런 느낌이군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윤환 PD님께서 얼굴이 여기 객석 의자 색깔 되셨어요. 지금 새빨개지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비긴 어게인 이상으로 사진 촬영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 인터뷰 대형이 마련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지금부터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대 위에 이렇게 좀 세팅을 해야 돼서 잠시 출연진 여러분을 무대 아래로 모셨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 대형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긴 어게인의 출연진과 제작진 여러분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앉으시는 순서는요, 제 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윤환 PD님, 이소라 씨, 유희열 씨, 윤도현 씨, 그리고 노홍철 씨 순서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진 사진들 많이 찍으셨으니까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기자 여러분께서 좀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오윤환 PD님 그리고 네 분의 출연진의 간단한 인사말 그리고 촬영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윤환 PD입니다. 일단 이 네 분 모시는 거 참 힘들었는데 기적적으로 잘 모아서 이 배를 띄운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낯선 곳에서 새롭게 노래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일요일 밤에 방송이 됩니다. 10시 반에. 그래서 월요병들 다들 이제 있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일요일 밤 10시 반에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재미도 있고 중간중간 귀에 꿀 감는 음악 소리 들으면서 그 일주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제가 집에 오래 있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는 더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지금 아직은 끝나기 전이지만 두 나라를 다녀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노래한 중에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게 그렇게 너무 고독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 팀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혼자 뭘 늘 하다가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노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너무 어렵게 앨범도 너무 늦게 내고 막 너무 고심해서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조금 즐겁게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그런 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유혈입니다. 일단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해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또 옆에 우리 소라 누나랑 도연이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부터 알던 이렇게 세 명의 뮤지션이 모여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또 특별했습니다. 게다가 낯선 곳에서 그렇게 무대를 갖는다라는 것도 버스킹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스튜디오나 공연장에서만 이렇게 음악을 해왔었는데 길거리에서 해본다라는 게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해가지고 그 저희들 매니저 역할을 해주신 노홍철 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저는 뭐 제가 몸담고 있는 밴드 그 YB와 함께 정말 그동안 수많은 도전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유열 씨 그리고 이소라 씨, 노홍철 씨 같이 다니면서 또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또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수많은 걸 얻었고 또 교훈도 얻고, 하여튼 뭐 1분 1초 계속 뭔가를 얻고 또 잃고 얻고 잃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여행, 음악 여행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서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홍철입니다. 정말 이 엄청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프로그램인데 두 나라를 다녀왔거든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할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호강, 정말 여행, 정말 음악 감상하고 왔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아까 제 영상이 나오는 거에 너무 감개무량하고, 오늘 의상이 과했던 점은 다시 한번 존재감이, 오늘이 아니면 그 어떤 메이크업도 의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뽐내보고 싶었고요. 저는 그렇지만, 출연자인 저는 그렇지만 정말 제가 했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많은 분들께 정말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따뜻하고, 또 이거는 좀 제가 이분들보다 동생이어서 연배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울 점이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꼭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분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홍철 씨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나오시는지 확인하시려면 우선은 첫 순서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6월 25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에서 방송되는 비긴 어게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이미 짧게 인사와 소감 말씀만 부탁을 드렸는데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기자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오윤환 PD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일요 예능 프로그램이 지금 JTBC에서 같은 날 새롭게 두 개가 첫 선을 보입니다. 바로 효린의 민박과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비긴 어게인인데요. 그런데 뭐 JTBC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콘텐츠긴 한데 그 경쟁 채널들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긴 어게인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우리 프로그램을 꼭 봐달라라고 내세울 만한 강점이 뭐가 있을까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으면 아까 그
월요병 얘기를 지금 할 걸 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사. 네. 일단 이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음악 여행기니까요. 이 기본적인 예능으로서 특히 여행 프로그램으로서의 재미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음악 프로그램들은 뭐 대결이 있고 뭐 승부가 있고 뭐 탈락이 있고 이제 그런 형식의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 프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일요일 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 분이 다 대단한 뮤지션들이신데 그분들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잘 보이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촬영하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뭐 연출자로서 이 네 분과 함께 여행을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촬영을 갔다 왔다는 기분보다는 같이 이 네 명의 형 누나 그리고 홍철이와 여행을 갔다 온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도 들고 비행기를 좀 많이 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도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고요. 보통 프로그램 하면서 가까워지는 뭐 주로 이렇게 출연자들이랑 가까워지긴 하지만 이번엔 좀 특히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노홍철 씨에 대한 이제 변호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뭐 기사가 MC라고 나가지고 약간 저도 좀 당황을 했었는데 홍철 씨도 좀 당황을 하고, 홍철 씨의 역할은 정말 이렇게 새 뮤지션 형 누나들이 가는데 정말 같이 가기 좋은 재밌고 착한 동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아일랜드를 갔다 오고 이제 며칠 전에 영국을 갔다 왔는데 이 음악하는 형 누나들과 계속 붙어서 다니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차차 알게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긴 어게인이라 부르고 노홍철 씨의 성장 스토리로 봐도 될까요? 네. 성장할 틈이 없어요. 예. 저만 압니다. 제가 성장한 건. 예.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예. 네.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JTBC를 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질문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 여러분께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다니는 이정현이고요.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은 윤도현 씨부터 질문 드리면, 전에 밴드와 함께 유럽 투어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온더로드 2라는 어떤 다큐멘터리식의 영화도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 그걸 마치고 난 뒤에 하셨던 말씀 중에 뭐 흥행은 잘 안 됐지만 어떤 우정과 초심을 찾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좀 남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느낀 점과 가져온 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진 공연을 통해 이번에는 어떤 거를 가장 크게 얻어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소라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소라 씨 방송 출연하신다고 하셨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그런 고독하게 음악을 해오셨던 거를 굉장히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까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은 조금 하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자세한 그 과정,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오셨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음악을 좀 더 편하게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이야기하신 김에 뭐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 혹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 앨범에 대한 욕심이 생기셨다거나 혹은 영향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테나 뮤직을 대표하시는 프로듀서인데, 예, 그 음악 활동과 최근에 여행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꽃보다 청춘부터 시작을 해서 알쓰신 잡도 있고 이번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어려움 없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유럽 투어 YB가 이제 처음으로 해외 이제 투어를 했던 공연이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저희끼리는 이제 찬란한 실패다 이렇게 뭐 얘기했었거든요. 그 찬란함을 붙인 이유는 밴드 생활을 하고 또 음악 하는데 뭔가 정체돼 있던 저희들한테
새로운 뭔가 그 에너지를 좀 이렇게 받았던 그런 예, 투어였는데 이번 비긴 어게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뭐 아까 유희열 씨도 얘기했지만 같이 음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하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저한테는 두 분으로부터 얻고 배운 게 정말 많았던 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속된 말로 정말 손해 볼 게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유럽 투어 YB 유럽 투어 좀 비교를 하자면은 제가 음악인으로서 그동안 굉장히 편하게 음악을 했고 또 뭔가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편안함 속에서 너무 당연히 음악을 하듯이 했던 것들을 좀 처절하게 이게 경험을 하면서 이제 버스킹이라는 상황이 이렇게 좀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좀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음악을 4분짜리 음악을 만약에 연주를 하면 그 4분이 한 곡을 연주하고 났는데 한 정말 40분, 4시간 연주한 것 같은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소라 누나로부터 그 노래에 대한 어떤 애정, 노래 한 곡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음악을 하는지 그 가사 한 글자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누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저는 정말 예, 너무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우울하게 그냥 있고 노래도 등한시하고 제일 잘하는 것인데 그래도 내가 할 줄 아는 것 중에 오래 해서 근데 그렇게 있다가 밖에 나와서 한 번도 같이 뭐 연주하거나 뭐 이렇게 부탁도 해본 적 없는 그냥 알고만 있던 동료들한테 도움을 막 청해가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노래도 또 바로바로 또 바꿔서 막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또 있으니까 그곳에 가보면 또 전혀 제가 생각하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또 노래만 하는 사람이라 연주 이런 건 또 두 분한테 맡겼어야 돼가지고 전 누구한테 부탁할 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잘 그런 걸 못했는데 좀 기대게 되는 마음들 저는 그게 늘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이 뭘 하면서 화도 내고 뭐 집에서 하는 것처럼 애기처럼 막 특히 유희열 씨한테 좀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막 째려고 집에서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정말 날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여지까지 노래를 너무 엄숙하고 엄격하게 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이렇게만 노래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혼자 뭘 막 고심하고 이런 것보다 참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음악을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고 밖으로 계속 나와야겠다는 생각들 바람이 너무 좋고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에서 사진으로만 보는 게 좋았거든요. 이렇게 잘 잡아놓은 근데 아일랜드에서는 버스 타고 가면서 희열이는 자더라. 나 그거 진짜 정말 자는 것 같지도 않게 자요. 얘는 그냥 선글라스를 늘 끼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풍경들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느낀 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들, 나 혼자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9집 앨범도 빨리 내도록 기다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리를 해서 해야죠. 예.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계속 몇 년을 노래 받고 녹음실 가고 근데 그 노래들은 또 안 쓰고 또 새로운 노래를 받고 막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도 너무나 힘겹습니다. 조금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다 고맙고. 예. 홍철이한테 일단 노홍철 씨한테 너무 고마워요. 저는 맨 처음에는 그 뮤지션이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인 악기가 다른.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뭐 드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노래를 하기가 참 힘들어서. 근데 그럼 다른 사람이 좀 갔으면 음악한 사람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정말 노홍철 씨 때문에 노래를 다 팽개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노홍철 씨 가방에 든 제가 쓰는 향수, 제가 먹는 사탕, 손수건, 악보 막 그걸 들고 다니면서 누나 막 이러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그냥 뮤지션 다른 뭐 연주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하더라도 홍철이는 늘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고마워.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아까 뭐였죠? 네. 죄송해요. 질문하셨던 걸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요. 지금 특히나 이동이 좀 많은 프로그램들에 출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좀 힘든 게 없냐? 네, 그 병행하시는데 질문이셨죠. 힘드신 점이 없으신지. 그 이제 레이블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뺏긴다라는 점이 있고요. 뭐 그 점은 뭐 아무래도 좀 힘든 점이긴 하지만 레이블을 운영하는데 저희 지금 소속 아티스트들이 다들 각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개입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제가 무슨 뭐 곡을 다 받아와서 막 이 친구들한테 일반 다른 회사와 달리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 점은 좀 힘든 점이 없고요. 반대로 최근에 뭐 다른 이제 타 프로그램을 좀 하기는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건 이제 국내 여행을 가게 됐던 프로그램이었고요. 예전에는 뭐 몇 년 전이었죠. 그때 이제 윤상 씨랑 이적 씨랑 함께 했었던 건데 이번 여행은 그런 프로그램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본격 음악 프로그램인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로 이 프로그램을 간다 그랬을 때 어느 관광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방송이 될까 싶을 정도로 한 18살, 16살 정도쯤 초심으로 돌아가서 계속 연습만 하는 아마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거꾸로 공교롭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이제 지인분들에게 처음 말을 했던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후배들을 이제 약간 빛나게 해주는 그림자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좀 다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정말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컸던 건 토이라는 팀을 하고 있으니까 음악을 다시 하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긴 어게인이 제목처럼 참 공교롭게도 다시 시작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저에게 다시 시작이라는 선물을 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무대 위에 계신 이 세 분의 뮤지션의 음악을 참 정말 많은 팬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좋은 소식들이 좀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브릿지경제 조은배 기자고요. 그 오윤환 감독님이랑 그리고 이소라 씨, 윤도현 씨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감독님한테는 그 이 프로그램 기획하시면서 이제 그 국내 이 탑 가수들 중에 이제 누구를 선택할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된 그
이제 계기, 뭐 특별한 이유라든지 또 어렵게 모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시는 과정 중에서 좀 에피소드는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윤도현 씨, 이소라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나가수란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좀 경연에 대한 압박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 경연에 대한 압박과 이 버스킹에 대한 압박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그 심적 부담감이 컸는지 좀 궁금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비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세 분을 모시는데 다들 이제 다른 후배들이나 이제 뭐 다른 PD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섭외했냐고 해서. 근데 정말 정성을 들여서 섭외했다고 대답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정말 그랬거든요. 약간 딱히 뭐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계속 찾아가고 계속 기획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동희 CP와 함께 이제 준비했던 기획서를 계속 보여주고 설명하고 귀찮게 찾아가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셔서 섭외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랄 게 딱히 없긴 한데 이제 홍철 씨가 이제 나중에 다 섭외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뻥치는 줄 알았다고. 자기한테 먼저 와서 사실 나머지 3명 섭외 안 됐는데 같이 할 거라 그러고 그냥 돌려막기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정말 3명이 다 섭외된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정도고, 그 정도가 그냥 가장 재밌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안 어려웠죠. 저는 섭외. 저는 바로 나오고 막 섭외된 다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엔 저한테 다 모든 걸 줄 것 같이 얘기하던 그 해맑던 얼굴이 떠오르네요. 저도 뭐 말하자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 나가수 할 때는 너무 에너지를, 물론 거기서 노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지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는, 뭔가 얻어도 그거에 더 배만큼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라든지 힘 같은 걸 잃어버리는 그런 너무 무기력함 같은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얼마 전에 제가 리버풀이었죠. 근데 윤도현 씨가 제가 그날 윤도현 씨 노래하는 것에 굉장히 감동받은 날이었고요. 예. 근데 그 전에, 노래하기 전에 제가 선곡이라든지 이런 게 그 분위기에 안 맞아서 일단 유엘 씨한테 짜증을 내고,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가만히 길거리에 그냥 사람들 지나다니는 의자 하나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을 윤도현 씨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누나 도찰해서 미안해, 그냥 그 한마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진이 한 권이 안 돼요. 사진첩이 지금 48년 살았는데 뭐 이제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윤도현 씨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고독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근데 제가 정말 그날 너무 난감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 제 기분이 그대로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노래를 하는데 그냥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요. 저는 누구든 제가 노래를 하면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라도 나를 나한테 반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늘 너무 노래를 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굉장히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뭐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까 윤도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의 도연이한테도 굉장히 도연이는 저한테 뭘 배웠다고 느꼈다고 말하지만 저는 윤도현 씨한테 그 유희열 씨는 또 다른 감정이지만 근데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도현 씨한테 굉장히 많이 또 배웠죠. 그래서 내가 돈도 줬을 텐데. 왜냐면 버스킹 할 때 돈을 못 받아요. 그게 무슨 그 사람들이 동전도 이렇게 던져주고 가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돈을 버는 행위는 뭐 안 된다 저희 그러더라고요. 비자 문제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윤도현 씨한테 개인적으로 그날 저한테 빌려서 좀 저는 주머니 이런 데도 돈을 안 넣어가지고 다녀가지고 근데 내 마음이야 그냥 그런 거였어.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온. 그래서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살도 많이 찌고 막 잘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집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거든요. 영화 보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 많이 걷고 노래도 평소 때보다 많이 하고 뭘 많이 느끼면서 몸도 좋아지고 진짜 나가수하고는 좀 다르죠.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희열아. 참아줘서 진짜 자꾸 얘기하게 되네. 유희열 씨한테 소라 누나가 돈을 꿔서 저를 줬잖아요. 75,000원. 제일 큰 액수였는데 저는 또 유희열 씨한테 돈을 꿨어요. 근데 지금 둘 다 아직 안 갚은 상태잖아요. 저기 소라 누나 저한테도 50파운드 꿔갔거든요. 그래서 저 돈 좀 갚으세요. 제 것도 좀 받아주세요. 여기 돈을 안 갚으세요. 50파운드, 75,000원. 난 그게 누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제 와서 알았네. 예. 나가수와 비긴 어게인 두 공연 다 공연 전에 생기는 압박은 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압박은 비슷했는데 끝나고 공연을 한 후에 공연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사실 두 공연 다 굉장히 뭔가 어쩔 수 없이 아까 소라 누나가 얘기했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발길을 멈추게 해야 되는 그런 압박. 그 다음에 나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좋은 무대를 보여줘야 그러니까 순위하고 상관이 없이 내 만족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이 둘 다 어쩔 수 없이 전투적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교가 진짜 하기가 힘들지만 압박은 저는 똑같았어요. 그냥 두 공연 다. 다른 게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실내보다 실외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밖에서 이제 풍경도 보고 바람도 불고 그다음에 뭐 하늘도 보이고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런 것들이 위안이 됐던 정도의 차이지 압박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네, 윤도현 씨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음악에 대한 압박도 얘기하셨고 지금 채무 관계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속히 그 모든 압박들이 해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아까 그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 세 분 가수 모신 이유랑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세 분이랑 같이 계속 이제 나라를 바꾸시잖아요. 그럼 가수는 이제 계속 세 분만 가시나 아니면 다른 가수로 뭐 교체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세 분을 모신 이유는 아까 이제 사실 뭐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방금 이제 뭐 도현이 형이나 소라 누나한테 이제 나가서 질문을 하셨는데 뭐 솔직히 프로듀서로서 생각을 하기에 해외 가서 버스킹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나가수급 가수들을 뮤지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 어떤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라 누나가 이제 제가 까먹을까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유희열의 스케치북 여기로 이어지는 또 이 라인이 또 우연찮게 참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재밌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구성은 일단은 이렇게 뭐 일단 이 멤버로 그냥 가고 있는 거고요. 그 향후에 뭐 게스트를 받고 그런 문제는 뭐 일단 반응이나 이제 그런 거를 더 보고 나중에 추후에 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번 주에 첫 방이라서 첫 방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네. 첫 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6월 25일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비긴 어게인이 시작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민중의 소리 이소희 기자고요. 그 PD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이 세 분이 다 아티스트고 이제 최근에 보기 어려웠던 음악하는 모습들을 이제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예능들도 그렇지만 그런 이 아티스트들의 내면의 변화라든가 음악을 하면서 세 사람이 주고받는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제 뭐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편집하거나 이제 제작하는 것에서 포인트를 둔 점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시청자들한테 이런 감상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세 분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이 세 분들이 이제 더 많은 팬들을 가졌던 시대가 이제 뭐 20대 후반에서부터 지금 30대 중반 고 세대들이 이제 주로 격한 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세 분들이 진행하는 라디오도 듣고 음악 프로그램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20, 30, 40에 이르는 그 세대들한테 어떤 특별한 감수성이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느끼게 해줄 만한 그런 코드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이제 제가 신경 써야 할 답변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그거에 맞게 이제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에 딱히 막 대답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 이제 신경 쓰고 있고요. 이제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이고 이제 아무래도 뭐 재미도 이제 추구하면서 해야 되지만 뭐 음악에 대한 예의를 좀 최소한 잃지 않고 편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 30, 40 포인트는 그것도 역시 뭐 방금 드린 답변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음악에 대한 예의,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결과로서만의 음악이 아니라 이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윤환 PD의 각오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저 아주경제 최송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노홍철 씨께 질문 드릴게요. 또 뮤지션과는 다른 고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형 누나를 보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역할에 있어서 또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이런 고민들과 고충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뮤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었던 에피소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점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대단한 뮤지션이었고, 제가 이제 가는 이유가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신 분들이고 진지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에는 이제 그 진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에 거기서 오는 혹시라도 지루함이 있다면 그걸 좀 만회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일단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갔는데 정말 이 세 분이 작업하시는 뭐 연습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포함해서 이거를 뭐 저 아니라 어떤 누가 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뭐 방송으로 만나시겠지만 제 가장 큰 바람은 이제 아까 기자분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얼마나 내가 느낀 것처럼 전달이 될까, 가장 큰 바람인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이게 또 꾸밈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주 진짜 살아있는 그 움직임들이 소리로 이제 변환이 돼서 나가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왜 온지 내 본분을 잊고, 제가 정말 같이 녹화하면서 가장 좀 제가 하지 말았으면 동료들의 행동이
이 방송임을 잊고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걸 담는 친구들 보면 얘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두 나라를 다니면서 진짜 한 번도 제 개인 이 휴대전화를 안 꺼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본분을 잃고 이걸 촬영을 해서 쉬는 시간에 분명히 내가 이분들을 눈으로 귀로 들었는데 화장실에서 그걸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자괴감도 들었고요. 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이제 얼른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이제 예능인 노홍철로 돌아가서 뭐 재밌는 멘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오버한 행동을 하면 특히 이제 우리 가장 큰 맏누나 소라 누나가 얘기를 해줘요. 너 왜 방송을 하고 있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세요. 예. 보셨죠? 그렇게 설명 어떻게 바보야 이런 반응들이 와요. 그러면 다시 꾹 입을 닫고 예, 청취자 리스너로 돌아가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기자가 된다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방송에 나오질 않아요. 예. 우리끼리만 압니다. 홍철이가 고생했구나. 예. 예, 그런 거였고요. 근데 진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뭐 저도 10몇 년밖에 방송 안 했지만 이 세 분은 이렇게 막 억지로 재미를 꾸며낸다거나 그리고 인위적으로 방송에 필요한 걸 만든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했던 방송 중에서 물론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봐주셨으면 하고 예, 가장 제가 기대가 큰 방송이에요. 마이크 좀 켜줘 보세요. 전 왜 싫었어? 내가 그때 그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해야지 왜 여기서 얘기하고 난리야. 아니 뭔지 아시겠죠? 왜 말을 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소파에 앉아서 노래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노홍철 씨가 옆에 와서 소파에 이렇게 턱 앉더니 누난 천재야 천재.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천재라고 하는데 울었어요. 무슨 여러분. 천재야 갑자기. 제가 볼 때 천재인데 천재가 아니라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럼 너 천재예요. 방송을 하고 방송을 있니? 보시면 알 겁니다. 왜 방송을 하고 있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더 있겠어. 이건 천재예요. 예, 보시면 압니다. 예, 이 진실이 뭔지. 하여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방송 사실 저희 촬영 다니는 내내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희열이랑 저는 이렇게 앉아 있고 두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홍철 씨하고 워낙 또 말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소라 누나가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줄은 몰랐어요. 너희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잖아. 맨날 검정색 옷만 입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색깔 담당, 얘기 담당 뭐 이런 거 했거든요. 홍철이랑. 너희들을 생각을 해봐 좀. 아니 그게 저희는 또 반대였어요. 왜냐면 두 분이 너무 떠드시니까 저희까지 떠들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네, 뭐 아무렴 좋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서도 좋은 자리고 출연진 여러분의 한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자리고 참 오늘 여러모로 좀 좋은 기자간담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네 분이 진행하신 라디오를 좀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분이 함께 뭐 DJ를 맡으시면서 게스트와 함께 좀 수다를 떠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마 이런 분위기로 비긴 어게인이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좀 그리워하셨던 분들은 아마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보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지금 두 나라 가셨잖아요. 아일랜드와 영국을 다녀오셨는데 아마 뮤지션으로서 나는 이 나라에서 꼭 한 번쯤은 공연을 해보고 싶다, 버스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노홍철 씨도 이런 곳에서 이 세 분의 음악을 들어본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또 연출진의 귀에 들어가면 또 이게 성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어떤 나라를 추천을 좀 하고 싶으신지 이번에 노홍철 씨부터 좀 마이크를 들어주실까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희열 씨가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희열 씨 대답만 들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 아일랜드랑 영국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버스킹의 거기가 성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보다는 푸켓이나 발리가 더 낫지 않겠냐라고. 그리고 겨울에는 유후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아직까지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정한되면 뭐 나트랑이라도 왜 꼭 휴양지에서는 버스킹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좀 선입견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피디님? 괜찮으실까요? 좋은 기자 간담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희망 여행지까지 다 좀 궁금해하셨을 부분까지 좀 네, 네, 윤도현. 네, 죄송한데 제가 네. 기자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네. 제가 사실은 6월 23, 24, 25 예, 제 솔로 공연을 충무아톨 대극장에서 하거든요. 예. 자녀 티켓이 좀 있어서 혹시 기사라도 한 줄 나가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해서 네. 그래. 제가 다시 한번 읊어 23, 6월 23, 24, 25 네. 3일 동안 충무아톨 대극장에서 제가 3년 만에 솔로 공연을 하거든요. 3년 만에 3일 동안 네. 금, 토, 일 네. 23, 24, 25 그 비긴 어게인에서 불렀던 곡들도 네. 준비를 했고 뭐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나와 있는 포스터가 아일랜드에서 촬영을 한 나무입니다. 예. 예, 실제로 모두 힘을 합쳐서 또 포스터까지 같이 만들어 주셨고 해서 네. 연관성이 너무 없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말씀 한번 네.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23, 24, 25일 3일 동안 진행되는 윤도현 씨의 솔로 콘서트를 보시고 귀가를 하시면 비긴 어게인이 방송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윤도현 씨를 네, 3일 내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리고 될까요? 네. 어저께 저희가 또 실은 두 번째 나라를 어저께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윤도현 씨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일 꼭 우리가 다시 모이면 윤도현 씨가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유희열 씨가 공연에 오시는 걸 바라고 있는데 내일 좀 공론화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확실히 약속을 받아야겠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그러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세요. 예. 깜짝 놀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서로 마지막 질문으로 이 비긴 어게인 첫 방송을 기다리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강력하게 짧고 굵은 한마디씩만 좀 청해 듣고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윤도현 씨 기회는 이미 이제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 이제 얘기했습니다. 공연 얘기를 했고 비긴 어게인은 이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는 그건 저도 이제 저희 못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저희들이 진짜 아무런 그 가식 없이 음악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과정들이 아마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을지는 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연습했고 치열하게 음악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유희열 씨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 지금 나왔던 화면을 처음 봐가지고 너무 넋을 놓고 봤어요. 아, 우리가 저랬구나.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시작되는 방송인데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는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행기 음악 여행이라는 것도 처음 다녀와 봤는데 항상 지금 계속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홍철 씨와 또 저희 셋이 함께 떠났던 여행기가 과연 어떤 앨범으로 저희한테 남을지 지금 너무 떨려요. 아직 인화 전 필름만 맡겨놓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하면서 일요일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라 씨께도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저희 이제 한 군데 더 가서 노래를 해야 하는데 좀 모르겠지만 더 좀 힘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연습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누가 본다는 생각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찍어서 그렇게 막 찍을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거기 가서는 여기 와서 여기 와 계신 분들 보니까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또 있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잘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뒤에 보시는 이것과 지금 가장 잘 호흡을 마치 짠 듯이 맞추고 오셨거든요. 노홍철 씨께서 비긴 어게인을 기다리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뭐 제가 알기로는 계획보다 조금 더 천천히 방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이 세 분은 이제 플레이어였고 저는 이제 시청자 참여단이었잖아요. 예, 제가 본 바로는 진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방송인 것 같고 저도 이 출연하기 전에는 세 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이소라 씨는 제가 정말 동료로도 여자로도 완전 반하는 이 여행이 시초됐는데 소문을 막 들었어요. 뭐 이소라는 방송하다 집에 간다. 뭐 이상한 여자다. 진짜 막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뭐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번 여행에서 같이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겪어본 이소라 씨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표현의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으나 너무너무 이 안에 정이 많고 그리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서 이 방송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고 유희열 씨도 뭐 방송에서는 뭐 특히 오락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재밌는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진지하게 작업에 임하시는 모습이 너무 같은 남자가 봐도 섹시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저도 락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락이 좀 덜 사랑을 받는데 그 군 가운데서도 끝까지 최고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도전을 하는지 윤도현 씨의 그 세 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멋졌고 사람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도 충분히 있는 분들인데 그 단점도 부각이 돼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고 많은 분들이 장점은 장점대로 좋고 단점은 나한테 있는 나와 다르지 않은 단점들을 갖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서 너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첫 번째는 음악이 저도 뭐 나는 가수다 그 시즌 2를 같이 함께 했지만 이해를 못했거든요. 객석에서 이렇게 막 넋을 놓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저건 좀 연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참여해본 이 세 분의 그 결과물은 정말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아주 멋진 결과물이라. 근데 이 악기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다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들으면 또 심심하게도 들릴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TV로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들으실 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저는 왜 뭐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맛있지만 진짜 원재료의 맛을 느끼는 그 음식이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진짜 이게 허풍인지 진짜인지 일요일 밤 10시 반에 꼭 저랑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은 여행 프로그램도 많고 뭐 많지만 제가 옆에서 본 경험한 바로는 정말 달랐거든요. 이 다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고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일요일 마감할 때 꼭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주말을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비긴 어게인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제작 발표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많이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무대 위에 5분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정말 진심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그 음악 그 자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마음을 쏟고 많은 노력을 쏟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뭐 유희열 씨가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셨고 뭐 초심, 진심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보는 프로그램이 비긴 어게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말을 마무리하면 다시 월요일 그래서 또 비긴 어게인 일상을 비긴 어게인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5분께서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시청자 대표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철 씨가 저희들 얘기를 쫙 해줬는데 사실 저희 셋이서 제일 얘기 많이 했던 게 홍철이 없었으면 이 프로 안 됐다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음악하는 세 사람이 방송 이전에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 되게 예민해지고 이제 부딪히게 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그때 매번 노홍철 씨에게 기대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유일하게 막 웃고 할 수 있는 게 다 노홍철 씨부터 출발이 돼요. 근데 제 생각엔 뭐 다른 누군가가 왔었으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완전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을 노홍철 씨의 미소로 시작하고 끝날 때 노홍철 씨의 미소로 저희가 마무리를 집니다. 예, 그래서 제일 고생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남긴 음식을 다 먹었어요. 정말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친구가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그래서 제작진들한테 홍철이가 나오긴 나오니? 라고 매번 물어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희 셋 얘기 많이 했으니까 노홍철 씨에게 다시 한번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달라는 소라 누나를 전담 마크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분 정말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네 분의 고생, 그리고 이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제작진의 음악에 대한 예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시간, 이번 주 일요일 6월 25일 밤 10시 30분입니다. JTBC에서 새롭게 야심차게 시작되는 비긴 어게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쁜 사진, 멋진 기사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의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TBC 아나운서 송민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